여러분,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기업 중 하나가요, 하루아침에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이거 패닉에 빠져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기회로 봐야 할까요? 오늘 이 갑작스러운 사건,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 주인공이 바로 코스닥의 대장주, 알테오젠인데요. 정말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봤던 기업이었잖아요. 근데 이 주가가 단 하루 만에 무려 16%나 그냥 뚝 떨어진 겁니다. 아니, 당연히 다들 궁금해 하시겠죠. 이렇게 잘 나가던 회사에 정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시장 폭락 상황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 사태를 촉발한 헤드라인, 바로 특허 소송 얘기를 들여다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진짜 현실은 어떤지 그 숨겨진 맥락을 확인해 보고요. 이게 과연 과잉 반응인지 아니면 뭔가 의도된 건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해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뭔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갑작스러운 시장 폭락 상황부터 좀 정리하고 가죠. 코스닥 시총 1위 기업 알테오젠. 이 회사가요, 이 사건 터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투자자들한테 정말 엄청난 신뢰를 받으면서 순항 중이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도대체 뭘 보고 시장이 그렇게 패닉에 빠졌을까? 바로 이 헤드라인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날아온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겉으로 드러난 사건의 흐름만 보면 투자자들이 불안해할 만도 했어요. 그쵸? 경쟁사가 특허 침해 소송을 딱 걸었고 독일 법원이 이걸 받아들여서 예비금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알테오젠 기술이 들어간 머크의 핵심 약품 키트루다 SC의 독일 내 판매가 일단 멈춘 거죠.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주가가 그냥 폭락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소송, 이 법적 다툼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알테오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싸움은 미국의 경쟁사인 할로자임이랑 글로벌 제약사 머크, 이 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알테오젠은 뭐냐? 그냥 그 중간에서 기술을 제공한 회사일 뿐이라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많은 시장 전문가들은 이 똑같은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 패닉이었을까요? 이게 정말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한번 진실을 확인해 보죠. 이 헤드라인 너머에 뭐가 있는지 그 숨겨진 맥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 패닉 상태에서는 미처 보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세부 사항들이 여기에 숨어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할 텐데요. 독일 법원의 명령이 가처분이라는 점입니다. 예비금지 명령이라고도 하죠. 이게 뭐냐면 최종 판결이 아니에요. 영원히 판매 금지, 이게 아니라 재판 끝날 때까지만 일단 멈춰라 하는 임시 조치, 그러니까 일시 정지라는 뜻입니다.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한 분석가는 이 상황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악재 아닌 악재다. 이 말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시장 반응이 너무 과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이거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 싸움은 알테오젠이 아니라 머크가 나서서 싸워야 할 문제라는 거. 둘째, 경쟁사인 할로자임이 이런 식으로 법적 공세를 한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작년 11월에도 올해 4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정작 소송 당사자인 머크나 할로자임, 이 두 회사 주가는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핵심이죠. 자, 그럼 네 번째. 이게 그렇게 심각한 악재가 아니라면 대체 왜 주가는 16%나 폭락한 걸까요? 여기서 분석가들은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시장의 전형적인 과잉 반응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건 혹시 좀 의도된 하락이 아니냐는 거죠. 이 데이터를 보면 그 의심이 더 커집니다. 정말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는데요. 주가가 폭락할 때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서 막 던졌어요. 그런데 그 물량을 누가 다 받아갔을까요? 네, 바로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하락을 싸게 살 기회다라고 본 거죠.
결국 누군가의 패닉이 다른 누군가에겐 절호의 기회가 된 셈입니다. 이걸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뭐랄까, 건강한 조정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동안 과도하게 쌓였던 빚 내서 투자한 물량, 그러니까 신용매수 물량을 한번 쫙 털어내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시장에 거품이 빠지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단단하고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보죠. 이 정말 격동의 하루가 관찰자이자 투자자인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할까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첫째, 그냥 무서운 헤드라인만 보고 덜컥 겁먹지 말자. 둘째, 그 이면에 있는 법적, 기술적인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셋째, 다른 투자자 그룹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자. 그리고 넷째, 단기적인 패닉과 장기적인 기업의 가치, 즉 펀더멘털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공포는 바이러스처럼 번지지만 냉정한 분석은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거든요. 감정적인 반응과 이성적인 판단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낳는지 이번 사건이 정말 극명하게 보여줬죠.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가 공포에 질려 패닉에 빠질 때 그것은 정말 재앙이 오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는 소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거대 바이오 기업 그리고 수십조 원짜리 블록버스터 신약에 얽힌 시장을 그야말로 뒤흔든 특허 전쟁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마이너스 17%. 네, 이 숫자 하나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그 기술 수출 대장주로 불리는 알테오젠의 단 하루 만에 주가 하락률이었거든요. 아니, 시가총액이 코스닥에서 거의 최상위권인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니까 다들 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겠죠. 도대체 이 거대한 배를 흔든 게 뭘까요? 그 답은요, 정말 의외의 곳에서 왔습니다. 저 멀리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유럽에서 날아온 한 장의 서류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어떤 혁신 신약의 발목을 빡 잡아버린 법원의 명령서였죠.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 머크의 정말 중요한 핵심 신약 키트루다 SCA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독일에서 팔지 말라는 예비 금지 명령을 받은 겁니다. 경쟁회사가 잠깐 멈춰달라고 요청해서 내려진 말 그대로 임시 조치였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예비 금지 명령. 이걸 다른 말로 가처분이라고 하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니네 특허 침해했어, 유죄하고 땅땅땅 최종 판결을 내린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일단 멈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싸움판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려면 이 수십조 원짜리 시장을 두고 얽히고 설킨 세 명의 주인공, 이 세 회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관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글로벌 제약사 머크가 키트루다라는 엄청난 항암제를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알테오젠이 이 약을 아주 편하게 맞을 수 있는 혁신 기술을 제공하는 파트너죠. 그런데 여기에 미국의 할로자임이라는 회사가 나타나서 어이 잠깐만, 알테오젠 당신네 기술 그거 우리 특허 뺏긴 거 아니야? 하면서 머크의 소송을 딱 걸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런 구도예요. 아니 근데 도대체 주사 한번 편하게 맞는 기술이 뭐길래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자, 이 전쟁의 핵은 바로 피하 주사, 즉 SC 기술입니다. 원래는 병원에 가서 30분에서 1시간 동안 링거를 맞아야 했던 걸 그냥 동네 병원에서 5분 만에 주사 한 방으로 끝내게 만든 기술이에요. 이건 그냥 좀 편해졌네 수준이 아니죠. 환자들의 삶을 통째로 바꾸고 수십조 원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두 회사 모두 히알루로니다제라는 특수한 효소를 써서 이 기술을 만드는데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이 쓰는 그 효소? 그거 우리 기술이랑 너무 비슷하다, 베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거죠. 이 비유가 정말 딱이죠.
그러니까 싸우는 건 키트루다라는 편지 내용물이 아니라 그 편지를 배달하는 드론, 즉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전달 방식에 대한 권리를 놓고 다투는 겁니다. 자, 주가는 폭력하고 시장은 공포에 떨었는데 재미있는 건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거 기회일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요.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물론 한쪽에서는 걱정하죠. 야, 이거 독일에서 시작해서 유럽 전체로 판매 금지되면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난 거다. 충분히 합리적인 걱정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요. 이거 사실 할로자임이 일부러 시끄럽게 해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거나 출시를 좀 늦추려고 만든 노이즈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노이즈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정작 소송을 걸고 당한 당사자들, 그러니까 할로자임이랑 머크 주가는 어땠나요?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알테오젠만 마이너스 17% 폭락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월가의 큰 손들은 이 소송이 두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거라고 이미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분석가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건 악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악재가 아니다 라고요. 한마디로 알테우젠 주가 폭락은 팩트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막연한 공포심이 만들어낸 과민 반응이라는 거죠. 게다가요,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또 주요합니다. 과거 기록을 보면 할로제임 관련해서 안 좋은 뉴스가 터질 때마다 알테오젠 주가가 이렇게 출렁했다가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거 전형적인 개미 털기 국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막 했다 하면서 주식을 막 던지면 더 많은 정보를 가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걸 싼 값에 낼름 받아먹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이건 진짜 위기다라는 시각과 아니다, 이건 기회다라는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뭘 봐야 진짜 방향을 알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째, 머크가 이 가처분 결정에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대응하는지. 둘째, 알테오젠 측에서 우리 기술은 할로자임 것과 이렇게 다릅니다 하고 명확한 설명을 내놓는지. 그리고 셋째, 이 와중에도 외국인과 기관들은 계속 주식을 사들이는지.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 이번 일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일지 아니면 기나긴 장마의 시작일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 엄청난 주가 폭락이 더 큰 폭풍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더 높이 날아오르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흔드는 과정이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펼쳐질 법정 다툼, 그리고 과연 이번에도 역사가 반복될 것인지에 달려있겠네요.